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오늘 과도하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언제 사야 될까라는 답변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고점의 가격이 계속 바라만 봤다란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더 가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었던 지난 한 4번 정도의 흐름에서 네.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얘기 오늘도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그 프리마켓입니다만 300만 원을 찍었는데 그죠? 네. 300만 원을 찍고 나서부터 방송하는 오늘 10% 넘게 지금 조정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크게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장에다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네. 언제 사야 될까라는 답변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언제 사야 될까? 언제 팔아야 될까 아니고. 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크게 확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판단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에 더 많죠. 크기 네. 때문에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3월부터 우리가 따져보면 네. 고점의 가격이 200만 원 고점 한번 찍었고요. 여기서 7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다시 25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90만 원 저점 찍고요. 그리고 300만 원 최근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의 가격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할 때 저점부가 170, 190, 250 정도의 저점부를 찍어주는 형태의 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간에 올라갈 때 계속 바라만 봤다란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접근해 볼 만한 가격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다들 언제 팔아야 되지? 팔아야 되는데 그죠? 이러고 생각하는데 네네. 시장의 컨셉은 언제 사야 되지? 조정받으면 그죠? 네. 이런 말씀이란 거고 없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네. 그리고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2% 빠지면 사기 어렵죠. 그죠? 네. 사야 되는데 그죠?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없으면 뭐 한 주부터 사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의 전망이나 가이던스나 실제 나오고 났을 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요? 당연히 실적은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30% 정도 상향화된 수치로의 예상 수준을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었던 지난 한 4번 정도의 흐름에서 네.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제가 따져보면서 한번 흐름을 봤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지난 3월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빠졌던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그죠? 있습니다. 예.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다 3번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전 단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주가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관성의 흐름들로의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네.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들을 많이 답습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실적 내용이 어떠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는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를 과거 흐름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이번에도 실적 발표 전 단계에서는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이 형태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주가가 자고 나면 오르고 1년 365일 오르면 좋죠, 그죠? 네. 그러나 그렇진 않다. 조정 지수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9천 왔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터치했으면 좀 조정 받을 때도 되긴 된 거잖아요. 좀 조정받고 네. 다시 가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예. 우리가 마이크론 얘기를 잠깐 전에 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80조에 50조를 벌었습니다. 매출은 80조, 이익은 50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조에 35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5조에 한 7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50조에 뭐 35조를 번다라고 해요. 한 30% 정도 상향된 수치로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120조에 90조를 번다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한 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60조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높게는 한 400조까지도 바라봅니다. SK하이닉스는 260조에서 300조를 바라봅니다. 엔비디아가 한 해에 한 200조 조금 넘게 이익치를 추정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다 본다면 삼성하이닉스 전체적인 주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더 가야죠.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리고 최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에 대해 400만 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일까라고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하이닉스의 그 이익의 수준이 그 주가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가는 한 70만 원 정도 됐고요. 이익은 한 40조 한 해 동안 40조를 발현시켰습니다. 올해 300조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7배 정도 이익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도 등치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70만 원에 7배, 한 400한 중반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익과 주가의 비율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해석해 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은 합리적 수준에서의 목표가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조정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그 너무 좋아서 사실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놀라고 있는데 네. 꺾은 게 없다 그죠. 결국은 2분기 이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2분기 실적을 또 확인하게 되면 여전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팔 때보다는 다시 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리밸런싱하는 그렇죠. 네, 뭐 약한 걸 오히려 팔고 네. 그죠. 반도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러지 말라고 해서 시장한테 그죠. 너무하잖아, 심하잖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쏠림 현상은 비단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1년 전에 조방원 올라갈 때 그 음. 조방원의 쏠림 현상 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그 주도주가 움직일 때는 일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에서의 형태고요. 그리고 다시 가기 위한 조정 형태이고 제가 증시기업원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알았는데 이 증시기업원 하나 기억이 납니다. 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공포를 타고 오르는 게 주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도하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눠서 빠지고 한 번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뭐 시장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쪽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